저도 규영이랑 이제 전공의 때 대화할 때는 좀 벽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저희끼리 술 먹으면서 얘기할 때 대놓고 좀 뭐라 하기도 하고. 정신과는 그런 과입니다. 사람의 뇌는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어쨌든 바뀌거든요. 저희 몇 년 전 영상 보시면 동훈이가 되게 호리호리해요. 네. 너무 달라. 애가 얄쌍해. 어. 근데 지금 완전 근육질이잖아요. 사람의 뇌는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저희 지난 영상 너무 재밌었는데 아, 재밌던데요? 잘 나올까요, 결과가? 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믿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믿고 제가 그날 허규영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이후로 지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 진짜 뿌듯하다. 명강이다. 네. 네. 오늘도 안 듣고 왔죠? 오늘 제가 먼저 왔죠, 오늘도. 네.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됐다. 지각 안 하고 있죠? 저요? 오늘 8시 40분에 모이기로 했는데 8시 41분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약간 제가 좀 오늘 마음에 9시에 모이기로 걸렸는데 했어요. 아 맞다 9시에 모이기로 한 거구나. 무슨 말이야? 난 평소보다 빨리 온 거야. 근데 어쨌든 네. 진짜 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가족보다 많이 봅니다. 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농구할 때 한두 그치. 번 보지. 네. 그 내부자들도 한두 번 보지. 음. 그럼 일주일에 4번을 많이 봐요. 많이 볼 때 4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농구 예를 들어 같이 대회를 나가거나 아. 아니면 또 겹친 사람이 많으니까 술자리까지 하거나 이러면은 일주일에 막 5번 봐. 맞아요, 진짜. 요즘 영상도 계속 둘이서만 나오는 것 같고 네. 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는 얘는 정말 음. 가족 같다. 우리 말 나온 것처럼. 아, 아, 가족 같다. 내가 지금 전화해서 야 힘들다 나와라 라고 하면은 그래 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 근데 제가 연락을 하면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는 진짜 연락을 안 하거든. 내가 연락을 하면 아, 얘가 진짜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인정 인정. 동훈이 또 그리고 요즘 저희랑 안 놀아준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 저는 방금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동훈이는 배제했어요. 가족 같은 친구지만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 저 오늘 이 옷 동훈이가 준 거예요. 아, 진짜? 동훈이가 예전에 이제 어. 자신 입지 않는다고 준 옷. 네. 이렇게 우정을 과시하면서 입고 나왔지만 동훈이는 그래도 안 나올 것 같다. 네. 네. 근데 아까 규영이가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것 같아. 네. 저희가 얘기한 거에 되게 삶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너무 자주 부르는 놈은 못 믿는다. 아, 네. 안 나온다. 저희가 최근에 채널에 댓글 좀 달린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아, 댓글. 우리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쵸? 그냥 딱 전곡을 찌르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허경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분은 배우자나 애인분께서 힘들어 하시지 않나요? 저는 연애 10년, 결혼 10년 이상인데요. 정말 더는 못 참을 지경이에요. 폭력성이나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자잘하고 사소한 것들이 쌓이니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유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네. 남일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둘 다 좀 이런 음. 집중력이나 뭐衝動조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힘드실까? 폭력성이나 심각한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네. ADHD의 최악의 경우로 동반될 수 있는 폭력적인 모습, 혹은 막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없지만 사소한 것들이 계속 쌓이니 너무 지쳤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번 주말에 뭐 해야 되는데 뭐 없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캘린더를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는데? 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부자들 촬영. 네,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래서 미안한데 그거 내가 못 간다. 네, 저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 같이 부산 가기로 했었는데 저 촬영 있어가지고 저만 그날 못 가고 다음날 갔던 거 기억하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네, 근데 와이프분께서 어떻게 같이 살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많이 내려놨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요. 제 와이프도 되게 집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환자니까 내가 참는다. 아, 네. 참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고요. 근데 제가 그 대댓글도 달아놨어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으니까 강점으로 열심히 커버하면서 사는 거다. 네. 이렇게 달아놓긴 했는데 어쨌든 ADHD 환자분들의 대인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료실에서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진짜 많이 듣는데 물론 이런 얘기를 1번으로 들어요. 나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것도 ADHD 때문이었나 보다라는 어떤 병식을 갖게 되는 순간의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듣게 되는 경우는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대인관계 문제 없고 잘 지낸다라고 하는데 이제 배우자나 가족들이 와서 너무 힘들다. 맞아요. 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듣죠. ADHD 환자분들은 왜 대인관계에서 좀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조절 능력의 어려움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절 능력이라면 뭐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나 뭐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 이런 조절 능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충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맞아요. 선생님 근데요. 방금 나도 끊겼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끊기니까 얼마나 답답해. 얘는 진짜 이기적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욱하는 것도, 욱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감정 조절이나 이런 충동 조절이 안 되니까, 막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이러기도 좀 쉬운 거예요.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막 집단에서 4차원 매력으로 보일 수도 있고, 걔는 예측할 수 없다, 되게 재밌다라고 통통 튈 수도 있는데, 그 관계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지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화내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나 A라는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B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대화가 사실 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ADHD가 아직 잘 치료되지 않은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제 말이 되게 끊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잠시만요. 그래 일단 좀 들으세요. 이러고 전달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병원에도 ADHD 환자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본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어느덧 네임드가 돼버리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이 방음벽을 뚫고 울리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막 들리는. 그분이 진료 온 날은 모든 방의 다른 의사분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치료 받고 난 뒤로 다들 몰라요. 목소리도 줄어들고, 목소리 차분해지시고, 막 톤도 줄어들고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대인관계에서도 훨씬 더 원활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ADHD이신 분들은 자극추구 기질이라는 기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극추구 기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새로운 거 좋아하고 스릴 즐기고 이런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이제 항상 관계도 새로운 거에서만 재미를 느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관계가 조금 길어지면 금방 지루해지십니다. 네. 그래서 결국 관계를 오래 못하고 잠깐 만나서 확 친해졌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또 새로 만나서 확 친해졌다가 식어버리고 이런 이제 관계를 반복하니까 꾸준히 오랜 지속된 관계를 좀 하기가 어렵죠. 네, 자극 추구성 이게 타고난 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질 검사 저희끼리 전에 했을 때도 저 인내력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극 추구성은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별로 안 미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저의 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 하나였거든요. 초, 중, 고 때 저는 대인관계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항상 이제 원만하고 다행히 저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물론 이게 흔하게 보이는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는데 제가 고민이었던 건 뭐냐면, 학년이 바뀌어도 그게 계속 베프처럼 길게 쭉 가는, 같은 반이 달라져도 그런 친구 관계를 유지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그게 계속 바뀌는 편이었어요. 새로 바뀌면은 이전의 친구들과는 좀 멀어지고, 새로운 반의 친구들과 급하게 친해지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친해져서 친해지고, 근데 그 뒤에 다른 반이 되면은 관계가 잘 유지가 안 되고, 근데 이게 모두에게 당연한 게 아니라 보면 학년이 바뀌어도 어쨌든 반이 달라져도 계속 잘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안 될까가 예전에 좀 궁금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ADHD적인 기질들이 또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약간 이제
원래 만나던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좀 재미가 없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건가요? 그냥 안 본 것 같아. 아.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새로운 자극에 여기에 더 빠져들고 그러면 저는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뒤에서는 좀 아쉬워했을 수도 있겠죠. 제 거리 두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또 하나 이제 음. ADHD를 가지신 분들이 대인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ADHD는 기본적으로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소근육 발달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발달이 좀 같이 늦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공감 능력에 있어서도 좀 발달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ADHD를 어릴 때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폭력성이나 또래 사이의 비행 문제로도 이어지고 뭐 중독 문제, 나중에 범죄자 코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ADHD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냥 공부 잘해라 집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공감 능력이나 전반적인 전두엽 기능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 저희는 지금 야 니네는 지금 정신과 의사하면서 ADHD가 있다고 한 애들은 그럼 니네 공감 능력 부족하다는 얘기야?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던 게 뭐냐면은 ADHD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모든 특성을 동시에 다 띠고 있는 건 아닙니다. ADHD는 전두엽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인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분야가 더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분야가 약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ADHD 썰들 보면은 다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맞아요. 제각각일 수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지각을 자주 하고 규영이는 물건을 자주 깜빡깜빡하고 네. 근데 다행히 둘 다 공감 능력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자극추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증상들을 한 대 하나로 묶는 게 조금 어쩔 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딱 하나의 질환으로 묶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 있으면 굉장히 세부 유형으로 많이 갈리거나 다른 진단명으로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직장 생활에서도 만약 부하 직원이 그래. 그럼 되게 힘들어요. 계속 실수하고 깜빡하고. 네. 다들 걔 케어하느라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집단의 힘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중 한 명이 그 정도 특성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어떤 활력도 불어넣어 줄 때도 있고 창의성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리더가 ADHD야. 이게 리더가. 팀장이 네. ADHD야. 이러면은 팀원들이 다 같이 지옥이다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하자는구나 하자. 좀 있으면 또 딴 거 하자. 동시에 여러 개 벌려. 그러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팀장님 저번에 이거 하자 그랬잖아요. 이러면은 충동적으로 화도 내. 야씨 지금 이거 하자는데. 그럼 진짜 뭐 미치겠는 거죠. 네. 저는 또 이제 그 학교의 선생님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ADHD 가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집중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랑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학부모 면담을 하면 근데 학부모님들도 좀 가족력 때문에 그치 기질이 비슷해. ADHD 가지신 분이 있으면 더 원래 이런 거 아니냐. 라든지 오히려 화를 내신다. 어릴 땐 다 그런 거 아니냐. 네. 우리도 다 그런데 잘 컸다. 지금 뭐라는 거냐? 라면서 역반하장으로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면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전에 네. 듣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족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비슷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서로 비슷하니까 막 이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이제 배우자입니다. 나는 다른 가정에서 자라났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처럼 자잘한 거 견디다가 그냥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는 자잘하지 않은 경우들 진짜 중독 문제나 알코올, 뭐 도박 네. 아니면은 아이에게 혹은 배우자에 향한 가정폭력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너무 힘드시죠. 맞습니다. 저는 그 주변 사람이 힘든 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어쨌든 또 본인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 이야기랑 좀 연결지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떤 일부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맞아. 네. 너무 충동적이고 욱하고 그래서 괴로웠는데 성인이 되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네. 나도 정말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된 것 같고 해서 자책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 충동적으로 술 먹고 네. 우리 아버지 충동적으로 사업 벌렸다가 실패하고 이랬는데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 라면서 정말 괴로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ADHD 환자분들이 또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 네. 예, 이게 저희가 나중에 장점 영상도 따로 다루겠지만 허경영 선생님은 그럼 집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의성, 아이디어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제가 막 이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툭툭 이게 치는 게 저는 좀 재밌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그래도 재밌는 친구? 네. 로 좀 살아남지 않았을까? 네. 그래요. 저는 뭐 자신의 약점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신의 장점을 키워서 커버하는 게 저희 뭐 방건호 선생님도 해주신 얘기였잖아요. 저는 제 장점은 어쨌든 인내력인 것 같아요. 예. ADHD 환자분들이 또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다행히 뭐 하나 시작하면 굉장히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뇌부자들 활동도 어쨌든 꾸준히 하고 있고 예, 집에서 제 아빠로서의 역할도 어쨌든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농구 뭐 동호회 활동하는 것도 워낙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는 졸업생들 모임 회장도 맡고 있고 이렇게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저의 그냥 그 장점이구나. 일단 이 장점을 잘 활용해야겠구나라고 좀 그걸로 살아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ADHD의 대인관계에 있어 장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좀 과감함이에요. 네, 에너지가 넘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좀 머뭇머뭇하는 것들을 네. 되게 과감하게 해서 맞아요. 오히려 리더, 네, 어떤 이제 오너, 네,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뭐 아까 말한 장이 돼 있는 이유겠죠. 저는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농구부의 사람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다 하냐. 네. 근데 지치지 지용이 않고 형이 많이 진짜 하냐. 과몰입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 하면 약간 인내력도 높지만 네, 좀 과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게 ADHD 환자분들의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ADHD 환자분들 성토에만은 아니다 오늘. 네, 장점도 있으니 그 장점을 잘 살려주도록 옆에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그 ADHD로 인해서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다. 네, 내가 힘들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확히 인지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도 규영이가 옛날에 비해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규영이랑 이제 전공의 때 대화할 때는 좀 벽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얘가 자기 얘기 안 하고 좀 거리 두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술 먹으면서 얘기할 때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대놓고 좀 뭐라 하기도 하고. 정신과는 그런 과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저 역시 똑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나는 대인관계 왜 이렇게 뭔가 좀 얕을까?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없을까가 저는 되게 아쉬운 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교 와서 대인관계를 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나름 많이 했고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몇 년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저랑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지내는 정말 내가 부르면 서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친구다라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데 좀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게 사람의 뇌는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어쨌든 바뀌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죠. 뇌가 그냥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근육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데 저희 몇 년 전 영상 보시면 동훈이가 되게 호리호리해요. 네. 너무 달라. 애가 얄쌍해. 근데 지금 완전 근육질이잖아요. 사람의 뇌는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전두엽도 트레이닝이 된다. 저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걸로 대화를 할 때 말을 좀 천천히 하시는 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 말 끊는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네,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네, 욱하게 되는 걸 좀 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지각하지 않는 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 멀리하는 거, 네, 그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있으면 항상 이제 뭐 연락 온 거 없나 아니면 게임 계속 돌리고 하느라고 이 사람 말에 집중을 못 해요. 집중을 못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서 저는 대답을 했지만 사실 전혀 집중하지 않았고 기억도 못 하죠.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은 집중하지 못한 느낌 받고 이 관계를 이제 밀도 있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만남을 시작하게 되면 뭐 가방에 넣어놓든 아니면 좀 멀리 두든지 해서 핸드폰 멀리하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ADHD 환자에게 너무 지쳤다. 항상 편들어 주라는 거 아닙니다. ADHD라는 게 면죄부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치료받기 시작했다면, 나아지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세컨 찬스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모두가 힘들 텐데 그래도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아픈 사람이 일단은 양보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은 진짜 고치려고 하는구나, 당사자가 제일 괴롭겠구나 라는 걸 좀 인식하고 옆에서 좀 따스하게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